임 교수님의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도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더더군다나 첫 번째 강의에서 스콜라 철학의 빛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이번엔 대가주망 공법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측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그 고딕 건축을 설명해 준 것이 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을 비교해 주시는 모습을 들으면서 고딕 양식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상적인 배경, 그것으로부터 영감받은 것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강의했던 것 중에서 보편 논쟁 중에서는 보편 실제론, 그리고 유명론, 온건 실제론이 있다고 한다면 온건 실제론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상을 아벨라두스가 발견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논리학 책만 보고 이것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고딕 양식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같은 것들이 온건 실제론적인 요소를 지닌다면 로마네스크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양식들이 이상,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대문자 포럼이라고 얘기하는 플라톤적인 보편 실제론적인 요소가 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보편 논쟁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까 그건 이제 첫 주 질문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게 서양의 형식주의 문명에서는 원형이 먼저 완성이 되고 그게 정형적인 형식을 띠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비정형주의, 응용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그렇게 봤을 때 로마네스크는 중세 건축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로마네스크 건축에서는 아직 고딕 건축에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유기적이고 귀납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상당히 처음부터 그 전체적인 구조를 다 이제 정해놓고 현장에서는 짓기만 하는, 그래서 고딕 성당 때처럼 헐다가 다시 짓고 몇백 년 걸리고 이런 일이 로마네스크 때는 훨씬 적었죠. 그 다음에 건축 방식을 그렇기 때문에 건축 방식을 비교하면은 이 고딕 건축의 귀납적이고 경험적인 유기적인 방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돌을 보면은 이제 돌 부재 하나하나가 개별 요소란 말이죠. 개별 요소인데 로마네스크에서는 이 개별 요소보다는 전체 틀이 더 중요해요. 보편성이 더 중요해요. 보편 모델이 중요한 거죠. 네. 고딕 성당에 오게 되면은 그런 게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돌 형상 하나하나가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그러나 무작정 자유롭게 가지는 않고 이게 항상 모여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더 큰 전체를 만드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빛이 쫙 들어오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구조라든가, 그렇게 봤을 때 개별과 전체의 통합, 이게 로마네스크 때보다는 고딕 오게 되면 훨씬 더 잘 구현이 되는 거죠, 건축에서. 네, 아까 유기적인 것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 고딕 건축이 극복한 그런 이원론 또는 이분법적인 요소를 극복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말로 우리나라에 오히려 이러한 고딕 건축적인 방향성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건축은 기본적으로 물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성은 100% 전제가 돼요. 이게 뭐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말로만 해도 물론 건축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건축은 물질 가지고 구축해서 물리적인 결과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건축의 물질적인 건 100% 이제 전제가 된단 말이죠. 문제는 여기에 정신적인 걸 어떻게 집어넣느냐 문제인데, 이게 어떤 우월 이분법으로 가다 보면은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전형적인 물질 만능주의, 물질 우선주의죠. 지금 특히 한국 사회가 지금 정신적인 거를 누가, 아까 가치관 말씀하셨지만 정신적인 가치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우월 이원론이 이쪽으로 쏠렸다 저쪽으로 쏠렸다, 이게 배가 한쪽으로 쏠리면은 균형을 잡으려면은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쏠렸으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상쇄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가면은 또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교훈적인 모델들이 우리가 그 시공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먼 나라 서양 중세 때 고딕 성당에서 우리가 지금 바로 배워야 되는 그런 내용일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건물을 통해서 실제 고딕 성당 가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이게.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라고는 이게 이제 그 어떤 이원론적인 그 양극을 통합을 하다 보니까 결과도 좋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도 지금 똑같은 거란 말이죠.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결과가 안 좋잖아요. 너무 살기 힘들고. 이게 통합이 되고 가운데서 그 어떤 이분법적인 거를 하나로 합했을 때 실제 결과도 좋게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돈이 없는 것처럼 몰고 가면서
돈만 더 벌면은 사회가 나아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정신을 회복해야 사회가 나아지고 그래야지 물질 발전도 가능해지는 거죠. 네, 우리 임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가고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게 좀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중세 때는 건축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 대학의 중위학부에도 건축학부나 공학부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실은 원흉이 되는 어떤 것들이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라는 자유학이라는 표현에 들어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 자유로운 인간들이 하는 것이었고 대비가 되는 개념이 하나 있었어요. 아르테스 세르빌레스. 노예들의 학문, 이게 몸을 써서 하는 것들은 노예들이나 하는 것이라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것을 폄하해 왔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또 다른 극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놀라운 건축을 해낸 고딕 건축의 그 장인들의 것을 중세 때 제대로 인정해주지 못하는 그 이전도 마찬가지였다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느라고 우리는 정신적인 예.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또한 대가주만 공법 이런 것들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를 앞에 강의와 연결시켜 보면 스콜라 철학의 빛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을 잘 들여오기 위해서 그렇죠. 오히려 그런 예. 것들이 발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사상을 정리하면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은 자연을 대체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어떤 의미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딕적인 이상,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대가주만 공법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구현된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적으로 동의하죠. 그러니까 그 중세 자연신학 특히 고딕 시대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보면 창세기 보면은 너희가 땅을 다스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생태 사상에서는 굉장히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킨 서양 문명이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 보고 인간과 자연을 대비로 보고 인간이 자연을 이제 정복해서 기술적으로나 그렇게 해서 자연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그 사고 그런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제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를 따질 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그 구조를 얘기를 해요. 하느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너희가 땅을 다스리라고. 근데 생태신학에서는 이제 반대 얘기를 하죠. 거꾸로 그 성경을 뒤져보면은 오히려 뭐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은 그 하느님, 이 자연이 하느님이 창조하신 성스러운 예술 작품이라는 컨셉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거를 잘 보존을 해서 나중에 이제 중간 결산서를 하느님한테 올려서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생각이 잘 드러난 게 빛이라는 거를 소중히 여겨서 그걸 이제 건물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걸 잘 구현해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냐면 이런 이제 어떤 유기적인 대가주만 공법 이게 장인 정신하고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200년 얘기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참 황당한 얘기죠, 그죠? 누가 200년 동안 성당지라고 어떤 미친 사람이 돈을 대겠으며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이게 200년이면은 장인도 막 7세대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자기 살아생전에 왕궁도 못 보고 근데 이거를 참고 견뎠단 말이에요. 그 바탕에 정신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게 지금 유럽의 장인 정신의 출발입니다. 장인 정신의 출발이고 로마 때 장인이라는 거는 공공성을 위한 봉사자였어요. 그것도 소중하죠. 당연히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중세로 오게 되면 장인 정신이 정신적 가치를 위해서 계속 참고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하나하나 이게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근대 기계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옛날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들한테 그 전해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19세기 영국 같은 데서 이 중세주의가 굉장히 크게 이제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영국이 산업혁명을 먼저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기계화, 물질화에 의한 충격이 지금 우리가 겪는 것보다 더 컸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이 정신적 방황을 하고 사회적으로 힘들고 뭐 1850몇 년인가에는 런던 스모그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200몇 명이 런던에서 그냥 질식으로 죽어요. 이런 식으로 사회가 물질 위주로 자본, 기술 위주로 흘러가면서 힘들어질 때 거기에 대한 정신적 대안으로 중세주의가 이제 크게 됩니다. 예술사주에서 보면은 라파엘 전파주의, 그다음에 그 미술 아트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 이런 게 다 거기 속하는 윌리엄 모리스 이런 사람들이 그 정도로 서양에서는 중세를 하나의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물론 한쪽에서는 이제 암흑기라는 말을 주로 고전주의자들이나 실용주의자들이 쓰기는 하는데 그 이면 반대편에는 또 중세를 하나의 큰 정신적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전통이 서양에는 아직 남아 있어서 아마도 유럽이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 자본화를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는 거기도 힘든 게 있겠지만 우리보다는 조금 정신적으로 덜 망가진 것 같아요. 그쪽은 보면. 그게 이런 정신적인 바탕의 중요성을 알고 그거를 쥐고 안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아까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축은 구체적입니다. 눈으로 보여주고 증거가 있죠. 고딕 건축에 들어가서 그 찬란한 어두울 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햇볕이 좋을 때 들어가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빛을 한번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이제 저는 이과생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부를 하지만 또 부족한 부분, 이런 철학이라든가 이런 데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제 박 교수님하고 2주 동안 이렇게 파트너가 돼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많은 걸 배우고 또 개별 전체처럼 이제 박 교수님 강의와 제 강의가 개별 요소라면 서로 다른 기정상생 분야의 두 얘기가 만나서 시너지를 이루면서 둘의 단순 합보다 더 큰 그런 이제 결과를 얻고 저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서 매우 보람있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건축이야말로 종합적인 학문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이야말로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체험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강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책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부탁할 것 같은데 임 교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진들이 아주 멋진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양 중세는 조금 이제 시기적으로나 먼 얘기일 수 있는데 박 교수님께 살아서 중세는 좀 시기적으로도 멀고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박 교수님께서 그동안 워낙 현실 영상서적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